여자아이들은 아무래도 아들이랑 또 다르죠. 아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여자아이들이 교실에 10명 있으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자아이들의 친구 관계 갈등 유형 이야기해드리고, 간단한 해결책이나 예방책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절교형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어른이라서 그런가 절교할 거라는 말을 일상생활에 잘 안 쓰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절교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요? 어른은 갈등을 많이 겪으면 조용히 손절을 하는데, 우리 순진무구한 초등학생들은 한 번의 갈등에도 큰 소리로 절교를 선언합니다. 너랑 절교할 거야. 너랑 안 놀래. 꼭 선언을 합니다. 말을 들은 아이들은 당연히 슬퍼하고 당황하고 또는 화가 납니다. 아이들은 누군가 나를 버린다는, 나와 벽을 쌓는다는 말을 귀로 처음 듣는 것이니까 많이 속상해하죠. 속상해하는 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엄마들은 내 딸아이가 들은 절교라는 말을 듣고 단어가 주는 무게를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딸아이의 상처, 왕따, 심각한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누구야?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야, 너도 걔랑 놀지 마. 이런 해결책은 당장은 아이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 그래도 상처받는 아이의 심각성에 더욱 무게를 더하게 됩니다. 우선 어머니들, 초등학교에서 여자아이들이 특히 저학년일수록 절교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요. 초등학생들이 절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나이 대 애들이 유독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관계에 미숙해서라는 것을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하다는 이해를 하셔야지 감정적 반응보다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알려주고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또래 아이들은 무언가 화가 나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문제를 중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해 해결책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자주 말합니다. 인생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절교를 말하는 아이는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질지, 얼마나 큰 절망감을 가질지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자신의 입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난 너무 속상해. 보통 자기에게 한 번 기분 나쁘게 굴었거나 오해를 했거나 또는 자신을 속상하게 했다면 이것을 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 맞춰주는 어른이나 아주 잘 맞는 친구와 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멈추고 거리를 두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또 절교 선언을 들은 아이도 그 말이 무엇이 나쁜지 잘 따지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교라는 말을 들은 아이 역시 인생 경험이 적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랑 놀고 싶지 않다라는 그 흑백 논리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지켜야 할 예의와 존중이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미리 잘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절교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사실과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를 한답니다. 친구가 다 잘 맞을 순 없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 그럼 속상함이 풀릴 때까지 안 놀다가 다시 놀고 싶을 때 놀면 되는데, 그 친구는 그걸 잘 모르고 속상할 때 바로 절교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친구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절교라는 말 들으면 속상하지. 그러니 우리 딸은 절교라는 말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때때로 친구랑 안 맞아서 놀기 싫을 땐 다른 친구랑 놀다가 다시 놀고 싶을 때 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절교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그 친구에게 네가 무엇이 나한테 속상한지 말해줄래? 라든가, 알았어, 놀고 싶지 않으면 안 놀아도 돼.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풀리면 다시 이야기해줘. 라고 말하고 엄마랑 상의하면 돼.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내 아이는 절교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친구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시기라서 저학년일수록 또는 감정을 풀어본 경험이 없을수록 절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답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경험을 시키거나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단짝 부재형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면서 누군가는 잘 맞는 친구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부럽죠. 나도 단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난 단짝 친구가 없을까? 외롭다. 처음 저학년부터 단짝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어 보이는 놀이에 따라서 또 자리에 따라 놀다가 마음이 잘 맞는 경우 단짝이 됩니다. 단짝이 있는 애들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짝이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없는 단짝 친구를 부러워하다가 불안해합니다.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외롭게 지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만 친구가 없는 게 참 마음이 들고,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함께하는 학교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꼭 맞는 친구가 없을 뿐인데 그 단짝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짝이 있는 애들은 계속 내내 단짝이 있고 나는 학년 내내 단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닫혀진 인간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짝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짝으로 지내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친구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사람의 인간관계잖아요. 아이들은 친구 사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한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람 사귐의 흐름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단짝이 없어도 다른 사귐들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면 된다는 것을 어머니들께서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세 번째, 따돌림형이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은 유형이죠. 친구 관계가 넓어지면서 친구의 친구, 친구들의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리를 형성해서 개개인 간의 갈등이 있거나 성향이 다르거나 하는 사람을 무리해서 떨어뜨리다는가, 여기에 인간 악한 본성을 깨우면서 즐기게 되면 바로 왕따형이 되는 것입니다. 왕따를 시킨 애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절교용에서 갈등을 푸는 것과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절교용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조금 커서 다른 친구들과 사귀며 친구 관계가 넓어졌을 때 자신과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를 내 친구랑 놀지 못하도록 간섭합니다. 쟤랑 놀지 마. 이것이 왕따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점점 커지고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생길 때마다 쟤랑 놀지 마, 우리 쟤랑 얘기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왕따가 시작됩니다. 친구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푸는 방법을 모른 채 중고학년으로 된 아이가 주도하고 무리의 애들을 영문도 모른 채 교류를 인위적으로 단절하며 한 사람을 같이 배척합니다. 대표적인 친구 문제인 세 유형 모두 친구와의 갈등이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고학년으로 성장했을 때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학년 때 친구와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소외나 외로운 감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경험하지 못했을 때 중고학년이 되어서 왕따형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단짝 친구가 있는 경우 친구 관계가 넓어지면서 다른 친구 한 명이 끼었을 때 결국 한 명이 소외받는 느낌, 질투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경우 왕따형으로 발전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3-4명의 친구들과 놀 때 보일 수 있는 작은 귓속말 같은 행동이 점점 발전되어서 우리끼리 알고 통하는 것이 만드는 쾌감을 느끼면서 시작합니다. 내 앞에서 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남은 한 명이 어떤 외로움을 느낄지 배려가 없어 자기 감정만 앞세우며 행동했을 때 왕따형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의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에는 그런 의미들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귓속말이나 우리끼리 깔깔대고 소외되는 행동들은 작지만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행동의 이면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평소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는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초등 인생 상담이라는 채널명을 정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사람이 성장하면서 인간의 복잡 미묘한 사악한 감정들도 함께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본질에 대한 교육을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첫 사회생활의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단단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대한 영상은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